안녕하세요. 부남부녀TV의 부남입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합니다. 통계로 본 노후 생활비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설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주제죠. 바로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 잘 살고 또 병원도 잘 다니고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신 통계들을 기반으로 실제 대한민국에서 은퇴 이후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현실적인 준비된 자산, 그리고 노후를 위한 대비, 또 대안까지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얼마를 모아야 한다에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보다 중요한 건 모으는 게 아닌 한 달에 얼마를 쓸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출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으셔도 금방 고갈될 수 있어요. 즉 노후 준비의 시작은 생활비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은 82세, 여성은 86세를 넘어섰고 2025년 현재는 평균적으로 84세에서 5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만약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25년 정도는 무급기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매달 나가시는 생활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은퇴 후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통계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케이브 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적정 생활비는 매달 369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소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식비와 주거, 공과금, 교통비,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들을 좀 포함하는 거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적정 생활비는 최소 생활비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가 생활, 여행, 또 명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손자녀들을 통한 용돈, 또 그 외적인 문화생활까지 포함되는 가격을 말하고 있죠. 이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의 이 금액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 생활비는 매달 251만 원으로 잡았고 곱하기 12, 매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적정 생활비는 매달 369만 원. 이고 이 또한 매년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약 4,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의 차이 한번 보게 된다면 매년 약 1,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준비한 월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국민들이 준비한 월 생활비는 이의 57.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7.6%, 즉 21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좀 조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 수 있고, 이는 적정 생활비에서 무려 157만 원이나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노후 자산의 핵심인 연금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55세에서 79세 연령층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8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은 국민연금, 나머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로는 최소 생활비인 251만 원에 고작 32%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거나 사업자이셨던 분들 또는 경력에 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실제로 수령액이 더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60대 이상의 약 40%가량이 실제로 이제 근로소득을 가지려고 하고 또 가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적정 생활비로 30년을 산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 12개월을 곱하고 또 30년을 곱한다라고 하면 약 13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최소 생활비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51만 원에 12개월 그리고 30년을 곱하게 되면 약 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본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좀 5가지 행동 가이드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준비하시는 실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5가지 방법들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던 실천 방법들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비의 구조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 두 번째는 연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거. 또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소득 구조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 방법. 또 네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법. 마지막 5번째는 노후 주거에 대한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있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구조 시뮬레이션 하기입니다.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서 시뮬레이션 해보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어떤 건지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비라 하면 월세나 관리비가 있을 거고요. 식비의 경우에는 혼자일 경우, 또 부부일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는 계산들, 또 교통비, 자가용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 또 마지막은 좀 중요한 얘기죠. 의료비. 사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진료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어디서는 절대 줄이면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종합 확인하기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들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NP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상 수령액을 좀 확인하시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 이렇게 보험금을 찾아주고 계좌를 한눈에 보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좀 계좌들을 확인하시고 수령액을 꼭 체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소득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와 같은 소형 임대 부동산을 통해서 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나 블로거 등을 통해서 이 1인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공하셨던, 일하셨던 부분에 대한 재능을 조금 살리셔서 강의나 과외, 상담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이 근무소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득이 절대 0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지출 줄이기 훈련입니다. 이 은퇴를 한 10년 정도 앞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예상 지출액으로 좀 1년을 살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노후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적응하시고 소비 습관을 좀 가져가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지출을 줄이시고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1년간은 연습을 하셔서 지출에 대한 좀 감각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노후주거 전략 세우기입니다.
이 노후 주거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운사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운사이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좀 링크로 좀 걸어드릴 거고요.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르겠지만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거주를 고수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옮기실 수 있는 이유와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가격이 싼 이 지방으로 주거를 옮기시고 이를 통한 차익을 통해서 어떤 월세나 이런 구조를 좀 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대형 평수에 사셨다라고 하면 자녀가 다 떠나가고 난 후에 집에서는 사실 사이즈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평 이하의 소형 평수로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작아다라고 한다면 이 자가를 좀 매도하고 어떤 실버주택, 공공임대 아니면 자녀와의 동거까지 좀 다양한 옵션을 놓고 직접 계산해보고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주거비는 은퇴 후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통계를 통해서 이 최소 그리고 적정 생활비에 대해 조금 알아봤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도 금액적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를 좀 해결하고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5가지의 행동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노후 생활비 숫자로 보니까 어떠셨나요? 많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현실적이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